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백지원 작가의 엄지공주라는 책 발췌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지공주인데 우리가 아는 그 엄지공주가 좀 다른 방식으로 쓰였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전 동화 엄지공주인데 이걸 내비게이션 기억법. 좀 특별한 방법이랑 결합시켰다고 해요. 아, 내비게이션 기억법이요? 흥미로운데요? 동화랑 기억술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책이 도대체 어떻게 그 둘을 엮었는지, 그리고 뭐랄까, 이런 접근법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데 정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새로운 학습법 같은 거에 관심 많은 분들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책, 그냥 동화책이 아니라는 점이 딱 눈에 들어와요. 그 저자 백지원 씨 이력이 좀 독특한데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억법 특강 초대 문자를 받았대요. 아, 문자를 받고요. 네. 근데 거기에 책 한 권을 반나절 만에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다. 이 문구에 확 꽂혀서 이 방법을 엄청나게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반나절 만에 책 한 권을요? 와,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무려 190권이 넘는 전자책을 집필했고 결국 이 엄지공주까지 새롭게 쓰게 됐다는 거예요. 190권이요? 와, 잠깐만요. 한 가지 방법으로 190권이라. 이건 뭐랄까 보통 내기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체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게 뭐길래 이 정도인가 싶은 거죠. 네,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야기의 각 단계나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번호랑 실제 우리가 아는 장소의 이미지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짝을 짓는 거죠. 아, 실제 장소요? 예를 들면요? 네, 책에 나온 예를 보면 0번 이야기의 시작은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의 빵집, 그리고 1번 작은 소녀의 탄생은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마녀, 뭐 이런 식으로요. 아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 장소들을 내비게이션 찍고 가듯이 따라가면서 이야기 순서를 외우게 만드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게임 퀘스트 깨듯이 혹은 여행하듯이요. 독자가 엄지공주랑 같이 현실의 장소를 쭉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오, 재밌네요. 이게 사실은 아주 오래된 기억술인데요. 기억의 궁전이라고도 부르는 장소법, 메서드 오브 로시하고 원리가 같아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기억의 궁전. 네, 우리 뇌가 그냥 글자 같은 추상적인 정보보다는 구체적인 이미지, 특히 익숙한 공간이랑 관련된 정보를 훨씬 잘 기억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텍스트를 뭔가 시각적인, 공간적인 여정으로 바꿔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책 구성도 보니까 한 페이지는 영어 원문이고 다른 한 페이지는 이 기억법을 녹여낸 창작 동화래요. 아, 영어 원문이랑 같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랑 기억력 향상,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게 하려는 의도 같은데 이게 실제로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저자는 막 우등생이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글쎄요. 마법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학습 효과 자체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냥 영어 문장하고 한글 해석을 나란히 두는 것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기억법을 통해서 이야기 속 장면이랑 영어 핵심 표현이라 이야기 순서를 직접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아,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체험처럼. 그렇죠. 영어를 딱딱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체험적인 이야기로 느끼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하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소들이 다 실제로 있는 곳이라는 것도 재밌어요. 뭐 한강 드론공원, 가락시장, 코엑스 분수대, 심지어 봉은사까지. 네, 맞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공공장소들을 사용했을까요? 아무래도 그게 아이들을 포함해서 독자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익숙하고. 아, 그렇죠. 네, 그런 친숙한 장소들이 기억을 딱 붙잡아두는 닷 앵커 역할을 하기에 좋기 때문일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공유된 기억의 랜드마크를 활용하는 셈이죠. 공유된 기억의 랜드마크? 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덮어도 독자는 그 장소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의 순서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머릿속 지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 머릿속 지도?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 점은 사실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에요. 새로운 정보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자신이 잘 아는 장소나 자주 다니는 길에 그 정보를 이렇게 배치해 보는 거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팁인데요. 그리고 단순히 이야기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 뒷부분에는 뭐 신나는 장면 따라 그리기, 숨은 단어 찾기, 퀴즈, 영어 단어 따라 말하기 이런 활동들이 있대요. 아, 활동까지요? 네. 심지어 나만의 엄지공주 이야기 쓰기 같은 것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그냥 읽는 것보다 더 기억에 잘 남게 하려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 외에 손으로 그리고 쓰고 퀴즈를 풀고 입으로 따라 말하는 이런 활동들은 정보를 다양한 감각 채널로 처리하게 만들거든요. 아, 여러 감각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다중감각 학습 원리인데 이렇게 하면 기억이 훨씬 더 단단하게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그 나만의 이야기 쓰기 활동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배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독자 스스로 직접 적용해보고 또 창의적으로 활용해보라는 아주 적극적인 학습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정말 다각도로 학습을 유도하는 거네요. 네, 다시 그 저자의 190권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한 가지 방법론에 그렇게 깊이 빠져서 그렇게 많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건 이 기억법이 정말 대단히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저자 본인이 이 시스템을 만들고 확장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엄청난 동기부여나 재미를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어느 쪽이든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건 학습이라는 과정이 때로는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든 재미있는 모험이나 게임처럼 만들려는 창의적인 시도라는 점이에요. 딱딱한 정보나 지식을 매력적인 이야기 구조, 그리고 실제 공간 경험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려는 그런 노력인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정말 익숙한 고전 동화에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어떤 특정한 틀을 접목시켜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하나의 놀이처럼 만들고자 한 아주 흥미로운 시도였습니다. 맞아요. 이야기의 흐름을 번호와 실제 장소라는 구체적인 말뚝 혹은 닷에 딱 묶어서 기억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식이었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 책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 그리고 공공장소를 활용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새롭게 배우거나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에게만 아주 익숙하고 개인적인 경험, 예를 들면 매일 걷는 출퇴근길 풍경이라든지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긴 장소, 혹은 여러분이 직접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에 연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나만의 기억의 궁전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만든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예상치 못한 학습의 즐거움과 효과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한번 탐색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길이 아닐까요?